반도체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보면 지금 뭐 수출 지표가 그리 좋지 않다. 지금 반도체 수출이 30%가량 감소하고 무역 수지는 연속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도체가 좀 자리를 잘 잡아주면 좋은데 네. 요즘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에 상황이 좀 어떨까요? 상황이 상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어떡해요? 지금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네. 업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재고 이만큼 쌓여 있고 삼성전자가 빨리고 네. 네, 분기에 한때 몇십 조씩 영업이익 나던 회사가 음. 지금 이제 거의 다 쪼그라들고 97%가 감소할 정도니까 네. 힘들다는 얘기겠죠. SK하이닉스도 적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이게 끝이겠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보통 많이 볼 때가 하나가 업황 안 좋으면 아유 팔고 그냥 치워 이거는 아니죠. 네, 오히려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거죠. 골이 있으면 골이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아.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아. 그 골이 지금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때는 액션을 좀 취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여기 베팅을 하는 게 좀 기회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더 낫겠다로 바라보지만 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좀 네.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를 딱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사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왔다 갔다 이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잘못하시게 되면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볼게요. 네, 보면은 이거 끝난 것 같아 그럼 여기선 좋은 뉴스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쭉 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던 거 아유 또 잘못했네 손절. 또 다시 올라갑니다. 아유 다시 따라가야지 쭉 밀립니다. 손절. 이러면 답이 없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딱 보셔서 진짜 내일 폭락할 것 같은 때 이런 때 보시면은 와 이렇게 되면 지지권 다 없죠. 네. 더 빠질 것 같죠. 그냥 이때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고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네. 그러면 다시 기다리면 또 쭉 해서 지금 이런 자리 온다. 더 그러면 빠질 또 것 같죠. 네. 네, 그냥 사는 겁니다. 이날. 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올라가고 완전히 사람을 갖고 노는 패턴이죠. 네, 그래서 업황 안 좋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모아가자 이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 턴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턴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경기를 얘기할 수 있는 신호 중에서 하나가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저 급하게 밑으로 쫙 내려갔던 때 이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는 거의 충격이었죠. 메가톤급 충격. 그래서 그게 회복되고 나서 빠르게 기저효과와 함께 회복되는 듯 하다가 화이팅 하다가 다시 쭉 밀리죠. 그래서 밀리는데 거기서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저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아, 네. 중국이 먼저 돕니다. 중국이 돌기 시작하고 나머지 미국이나 한국은 좀 쳐져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턴하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턴하기 전에 먼저 플랫하게 한번 들어옵니다. 요 과정들이 언제 지금은 약간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죠. 네. 한국은 살짝 돌았습니다. 아주 요만큼. 네, 그 돌기 시작해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턴했으니까 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네. 네, 이런 분위기 나오고 이제 분위기 초입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다가 이제 또 주춤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살아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핵심이죠. 반도체는 이 차트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진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중국의 중소업 기업들까지 다 확인해서 나오는 제조업 지표겠죠. 네. 이게 턴하는 것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게 동반적으로 같이 턴할 때가 가장 반도체는 좋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파란색이 중국인데요. 네. 네, 중국 쪽 가는 듯 하다 꺾였죠. 네.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살짝 사나 싶은 정도입니다. 이게 둘이 동반적으로 우상향이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은 또 늦추지 말고 여기서부터 계속 쭉 움직여야 될 거고, 중국은 주춤했다가 다시 턴하게 돼야 될 거고, 이 두 개가 같이 맞춰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갔었을 때가 그 시점 때부터는 반도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좀 이르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턴하는 게 확인이 더 확장돼야 될 거고 중국은 여기 마무리가 되고 턴해야 될 거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턴이 둘 다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동시에 오는 시점이 오는 거죠. 턴을 네. 동시에 하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게 보통 빠르면 언제쯤? 2분기 말이나 2분기 말. 아니면 한 3분기 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음. 쪽에서 반도체 바닥을 거기서 많이 얘기하는데 음. 모릅니다. 이거는 뭐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네. 지표적으로 이런 걸 보시면서 하면 음. 되겠다. 네, 요즘에 진짜 반도체가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냥 마냥 살펴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야기해주신 뭔가 전환을 삼을 수 있는 터널 지표를 지금 제조업 지표라던가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그 시점을 지금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끝까지 계속 좀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반도체가 더 힘을 내줘서 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내 계좌를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꿈은 있지만 또 지금 힘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또 눈을 돌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짧은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니까 네. 지금 많이들 진입하고 계시는데 소부장 쪽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업황이 턴하게 되면 소부장이 수익률은 더 좋겠죠. 네, 더 좋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네, 패턴을 맞춰가게 되면 여기 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 사이클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런 얘기 많이 네, 했었으니까 그렇죠. 아마 사이클 쪽에 무게를 두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이 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죠. 그러니까 웨이퍼 제조와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요. 네, 그랬을 때 뭐 전공정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종목만 하더라도 한 3, 40가지 종목이 쫙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샀느냐? 네,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 중에서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많이 빠진 거보다도 아마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별로 다 안 좋을 겁니다. 워낙 심하니까요. 그럼 그럴 때 실적 안 좋아서 뭐 출렁인다. 그럴 때 종목별로 대응도 빠질 때 사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정호정 쪽에서는 저는 PSK가 가장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PSK 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까지 밀려 있습니다. 네, 저 밑에까지 한번 좀 반도체 사나 싶어서 쭉 움직였다가 또 다시 이 정도까지. 네, 이 회사가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를 감광액을 이렇게 해서 씌워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회로 만들고 나머지 위에가 이게 그 있거든요. 네,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예,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걸 벗겨주는 겁니다. 아, 깨끗하게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게 반도체를 뭐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광나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뭔가 반도체는 깨끗하게 하는 그 공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그렇죠. 업체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맑고 자신 있게 아, 깨끗하게. 네. 예, 그거. 그런 예. 업체로 네. 네.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업황 살기 시작하면 좋아질 건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이런 거라든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또 이제 테스 같은 경우도 테스, 그렇죠. 네. 이런 회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대응하면 되겠다. 거의 또 쭉 쳐지다 보니까 또 가격대를 맞아준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 말고 후공정도 있죠. 네. 후공정 쪽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을 좀 집중하고 또 선단 경쟁, 그러니까 쌓는 거, 또 이런 쪽으로 미세화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후공정 쪽에도 조금 더 좀 이건 니네가 해라고 좀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 회사들 쪽에서 봤었을 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갔다가 좀 쭉 네. 찐 빠져 있는데 요즘 너무 빠지더라고요. 네. 저희가 관심이 없으면 이런 거 놓치죠. 근데 어느 정도 지지권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은 있어봐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2분기 말 3분기 정도를 기점으로 좀 돌아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지표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사봤다가 네. 고초병 정도로 조금씩 사봤다가 이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는 덜컥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중순까지 정말 강력한 힘을 보여줘서 네. 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었는데 또 가고 그래서 네. 어제의 날을 후회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저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가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 네, 한때는 에코프로비엠. 4월 중반 때 한 30만 원대가 넘어가더니 네. 지금 이제 23만 원대입니다. 이런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는 네. 자, 저- 사시겠습니까 지금? 저 사실 요즘에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고 요즘에 싶으셔서요? 네 살까? 왜냐면 그때 너무 올라가는 걸 봐서 네. 그러면 힘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지금 이렇게 내려와주면 나를 위한 기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회로 생각하시면 액션을 취하셔야죠. 전 대표님 말씀 듣고 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입금부터 하시고. 네.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또 뭐 밸류가 비싸다. 뭐 이런 각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밸류가 비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얼마를 평가해 주느냐가 차이지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차전지가 앞으로 북미 쪽에서 많이 성장하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좀 증설해 놓은 이런 큰 그림들 네.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밸류가 비쌌다고 하게 되면 가격이 조정 나오게 되면 밸류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사야죠 그러면. 또 보통 올라갈 때는 다 그렇게 살려고 하더니 또 조정받게 나면 또 안 살려고 그래요. 그 심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 보고 조정 끝나는 이런 자리 쪽에서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자리 쪽에서는 진입하시는 게 좋겠죠. 네, 진입하려고 이게 계속 녹화하시는 자리가 좋다. 그러니까 그때 올라갈 때는 그때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싸게 사신 분들 만약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뭐 10만 원대 앞에 일자가 있는 가격대를 샀다. 지금 여기서 뭐 저희가 파시라고 해서 안 파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논외. 근데 만약에 사서 20만 원대 이상 뭐 25만 원대 샀는데 올라갔을 때는 아우 저 한 뭐 7% 수익 빠지면 또 마이너스 7%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올라가는 요 구간 쪽에서는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건강하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사야 된다. 그럼 지금 보면 거래량이 지금 떨어져 있죠. 관심이 적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주가도 이 정도까지 와 있다. 그러면 내가 단타를 하건 트레이딩을 하건 아니면 지금부터 좀 더 길게 보건 그때 또 주가 올라가게 되면 길게 보는 마인드도 좀 사라져요. 챙길까? 이렇게 돼버리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방향은 맞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조정 마무리에서는 네. 사봐야 되겠죠. 아, 네. 네. 네,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잘 그 시기를 노리고 딱 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2차 전지 4월 중순까지 정말 주도주로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가 어찌 보면 4월 중순 이후부터 그 자리를 살짝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5월을 좀 주도했던 업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기차 쪽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움직이는 배경이 네. 그만큼 전기차가 많아진다. 그쵸. 라는 쪽이겠죠. 그럼 전기차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2차 전지는 좀 힘이 빠졌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너무 그러면 빠졌죠. 전기차를 구성하는 전기차 부품들은 네. 또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동 모터도 있을 거고 거기도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안에 들어가는 뭐 내외 장재 다 있을 텐데 이것도 더 많이 팔리면 좋아지지 않나? 거기 적용되는 회사들입니다. 좋아지지 않나 보니까 거기서 같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기회가 되면서 이번 5월달에 또 뿜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전기차가 커진다는데 그럼 2차 전지 말고 뭐가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싸고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가 좀 힘내주니까. 네. 네, 그래서 반영을 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그런 겁니다. 화신, 네, 거의 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네, 화가 많이 난 신입니다. 불이 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화자 종목에 에코프로도 에코화프로 이러면은 화를 좀 풀어달라 이러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도 그런 배경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들도 이런 회사나 또 이제 보면은 아진산업 몇 번 말씀드렸던 이것도 쭉 움직이는 배경들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현대기아차를 맞춰서 전기차 전용 공장 쪽에 거기서 같이 납품이 들어갈 수 있는 증설이나 철비 투자까지 다 했다. 그러면 우리도 현대기아차가 전기차가 커질수록 수혜를 받겠다라는 쪽들이 같이 되는 거죠. 그게 영향을 끼치면서 움직였다라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자동차 쪽을 또 전동차 부분 쪽을 보는 것과 2차 전지도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또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면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쪽은 또 그동안 좀 움직였다가 또 쉬겠죠. 약간 시속 게임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는 또 챙기는 게 좋겠다. 챙겼다가 또 타이밍 보고 2차 전지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약간 돌려서 대응한 다음에 또 이게 또 쭉 올라가게 되면 또 이게 많이 빠지면 이런 식으로. 네. 어차피 전기차는 많이 크니까